자, 여러분 확률의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확률의 계산입니다. 확률의 계산. 자, 확률의 계산이란 건 뭐냐? 우리 바로 이 전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확률이란 것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내가 생각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분수, 비율로 나타내면 우린 그것을 확률이라고 부르고, 확률이 100% 확률이다. 그러면 우린 그 숫자로 1.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0이라고 쓴다라는 걸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는 사건 A,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예전 세 번째 전전전 강의를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봐봐.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 A라는 사건하고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가지고 최종으로 답을 구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경우? A 또는 B 요거였지.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더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일단 그건 나중에 합시다. 또는 B.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독립인 사건. 이게 정확하게 하면 독립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서로 다른 사건. 다른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A 그리고 B.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랑 B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우리 따지는 동시에, 연관, 연달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하나의 큰 틀에서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야. 한 번에. 그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 곱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했다. 이런 거 혹시 기억을 놔야 되고, 사실 이걸 더해야 될 것이냐 곱해야 될 것이냐는 이거는 뭔가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된다라고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왜 확률 계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냐면은 확률의 계산도 지금 이 계산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봐봐. 자, 22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주황색 박스 순마 노트 한번 봐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땡땡땡 밑에 뭐 있어? 더하기. 확률 자체를 더했다는 거야. 두 번째,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 연결, 연관, 연달아 이런 얘기들이야.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돼? 쭉쭉쭉 확률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야. 자, 우리가 선생님이 경우의 수 구할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최종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세보라고 그랬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선생님이 수능 얘기를 해볼게. 너희들 지금 2학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남았지. 자, 수능 얘기 해볼게요. 자, 4, 5년이면 여러분들 수능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 열심히 하세요. 자, 수능 볼 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는 수능은 오지선다야. 밑에 보기가 5개가 나온다고. 5개가 나오는데 이 보기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번 20이나 30, 많이 나왔을 땐 40 정도까지는 그냥 써서 세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수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중학교 때 확률처럼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나오지 않아. 조건이 엄청 복잡하게 나와.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세보는 게 훨씬 더 빠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공식 같은 거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죽었다 깨도 못 풉니다. 죽었다 깨도.
이거는 실제로 세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고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제발 부탁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봐야 20개 나오지도 않아. 많아봐야 10개, 11개야.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세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산으로 금방금방 끝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우의 수라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라면은 다른 건 다 때려치고라도 일단 실제로 세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험장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봐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것과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야. 여기 지금 중학교 때 배우진 않지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robability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이제 편하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A라고 써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B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건 A랑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다 된다는 거야. A만 일어나도 되고 B만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확률 자체를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무 간단하지.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가 이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내가 예제 16번 그냥 하나 풀어보고 갈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 첫 번째 뭐야? 2 이하 또는 자, 2 이하가 나올 확률. 얘를 우리가 그냥 하면 사건 A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자,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사건 B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이하가 나올 확률은 1이나 2가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 A는 자, P 우리가 그냥 써볼게. PA는 3분의 1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5나 6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PB도 자,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도 결국엔 뭐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2개 더하면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하면 된다고. 그럼 이게 맞느냐?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2 이하가 나오거나, 자, 지금부터 이거는 공식처럼 푼 거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세보라고 그랬잖아, 세보라고. 한번 세볼게. 자,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나올 경우의 수는 1과 2밖에 없고, 5 이상이 나올 경우의 수는 5와 6밖에 없어. 그러면은 1, 2, 5, 6 이것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거잖아. 1, 2, 5, 6 나오면은.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 6개 중에 4개만 나오면 되잖아. 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4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이 조건에 만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3분의 2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구한 것과 실제로 세가지고 구한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건 간단하지? 그런데 지금부터 요거 한번 봅시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더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경우.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A라는 사건이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고, 두 번째 B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야.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3과 6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얘의 경우의 수는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얘 홀수가 나오려면은 1과 3과 5,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분의 3이어서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자, A 3의 배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거나 두 개 다
독립된 사건이고 따로인 사건이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몇입니까? 6분의 4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6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6분의 3이 되고 6분의 3이잖아. 6분의 4, 6분의 3. 미안하다. 이거 3분의 1입니다. 미안하네. 1.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다 될 수가 없었지. 6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6분의 5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얘랑 얘가 중복이 있는 경우. 자, 고등학교 때도 경우의 수 구할 때 제일 애매한 게 바로 이 중복입니다. 중복. 두 가지 사건을 줄 거야. 두 가지 사건을 주는데 그 두 가지 사건에는 꼭 이렇게 중복되는 게 하나씩 있기 마련이에요. 봐봐. 3의 배수 나왔을 때 우리 3과 홀수라고 했을 때 요 3은 어떻게 돼? 동일한 수야. 그러니까 3이 나오면 A랑 B도 다 일어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 봐봐. 3, 6. 얘는 1, 3, 5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까처럼 다시 한번 세보자고. 그럼 3의 배수면은 3과 6 나오면 되고요. 홀수면은 1, 3, 5인데 1이도 3은 그냥 이미 나왔으니까 쓰고 5. 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된다는 거예요. 4개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6분의 4가 확률이고 3분의 2가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도대체 뭡니까? 봐봐. 이 3이라는 것, 여기 3이라는 것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2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3이 들어가는 경우 한 번을 빼줘야겠지. 근데 3이 나올 확률은 뭡니까?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6분의 1을 빼줘서 최종적으로 6분의 4. 자, 요거랑 요거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확률 자체를 P 확률 자체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중복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자, 어떤 확률 A와 어떤 확률 B를 구한 다음에 빼기 확률 중복,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확률이 나온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중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냥 실제로 구해보세요. 자, 일단은 내가 왜 지금 너희들한테 처음 배운 학생들이니까 무조건 실제로 세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세보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시험장 가가지고 분명히 틀립니다. 자, 장담할 테니까 실제로 세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지금 여기서 뭐야? 선생님. 자, 요거 3분의 1, 2분의 1, 이거 통분해가지고 더하는 것보다 자, 3의 배수 3, 6, 1, 3, 5 써가지고 총 6개. 내가 뭐 주사위 던져봐야 나올 수 있는 수 6개밖에 더 있어? 6개 분의 4.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훨씬 더 빠르기도 해. 이거 뭐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3 하나만 내가 빼면 되니까 3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뭐지? 6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통분하느니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요런 거 더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있잖아.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는 다 6이잖아, 사실은. A 사건이 됐건 B 사건이 됐건 일단 다 6이잖아. 그래가지고 통분 안 하고 쓰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6분의 2로 되어 있는 상태, 6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면 6분의 4가 훨씬 더 좀 빠르게 나오기는 하지. 그러니까 미리 약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여기 예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예제 17번 보면은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쓰여있는 카드가 있대. 1부터 자 20까지의 숫자가 쓰여있는 카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 장을 뽑을 건데 카드에 적힌 숫자가 자, 첫 번째 3의 배수. 자, 첫 번째 A라는 사건 우리가 3의 배수를 뽑는 거. 3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확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5의 배수일 거야. 5의 배수. 자, 5의 배수를 뽑는 확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선생님이 그냥 먼저 그냥 세볼게. 자, 3의 배수인 경우 3, 6, 9, 12, 15, 10,
8 이렇게 돼 있지. 6개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5의 배수가 되는 거. 자, 5, 10, 15, 20 요거잖아. 4개밖에 없어. 그럼 끝났네. 자,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는 15가 한 번, 2번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얘네 2번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건 한 번 셌으니까. 한 번 셌으니까 이제 셀 필요가 없지. 9개야. 그럼 20개 중에서 내가 이 두 사건을 두 사건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20분의 9야, 답은. 이게 빠르다는 거야. 이게 빠르다고. 이게 뭐야? 이제, 자, 여기는 풀이 과정대로만 본다면 이렇게 풉니다. 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자, 20분의 6이에요.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더하기, 자, 20분의, 더하기 이따가 쓰자. 20분의 4인데, 자,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그런데 15 하나가, 1부터 20 사이에서는 15가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빼다 보면 얘가 20분의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편하니?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공식을 써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배우고 있을 때는 세보는 연습을 절대로 게을리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실제로 안 세봤던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초반 배울 때, 문제 풀 때 말고 초반 배울 때는 하나하나 세보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교재 228페이지의 두 번째, 두 사건 A와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날 확률,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자,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 경우의 수 구할 때 곱하기 했었던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연달아 곱수인데, 어떤 사건 A라는 게 있고, 사건 A라는 것과 사건 B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 둘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 A와 여기서 말하는 사건 B는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선생님, 여기도 A와 B는 다른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얘의 어떤 확률 자체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런 건데,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좀 필리의 영역입니다. 느낌의 영역으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대. 자,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진대. 얘를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 얘 던지고 연달아 던져도 상관없고, 어쨌든 동시에 던졌을 때에 A라는 사건과 B는 그냥 동전과 주사위의 다른 사건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와 B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 내에서 다른 경우인 거지. 다른 경우.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동전을 던지는 거고 주사위를 던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참 어렵다. 야, 이거 고등학교 개념을 여러분들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르쳐 주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자, 나중에 한번 그냥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데, 자, 동전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바로 2분의 1이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자, 두 번째. 그리고 뭡니까?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데, 소수는 뭐야? 자, 여기서 2와 3, 5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은 따로지. 2, 3, 5 총 3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동시에 동전이 앞이 나오고 주사위도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면, 얘는 우리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곱해서 자,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쓰면은 답이 맞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번 실제로 경우의 수를 해보자고. 야, 동전이, 자,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올 수 있잖아. 뒤가 나올 수 있고, 앞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는 6까지 나올 것이고, 뒤가 나올 때 1부터 땡땡땡
6까지 나오는 총 이렇게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경우의 수는 앞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나오는 2, 3, 5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올 수 있잖아. 총 12가지 경우의 수에서 세 가지 경우만 이걸 만족시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약분하면은 4분의 1. 우리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래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고, 예제 19번 한번 봅시다. 예제 19번. 자, 세 사격 선수가 있어. 세 사격 선수가 있어. 자,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고, C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A라는 선수가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4분의 3이야. 얘는 4분의 3이야. B라는 선수가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자 5분의 3이야. C라는 선수가 목표에 명중할 확률은 9분의 5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1, 2, 3번을 한번 보자고. 세 선수가 모두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이야. 세 선수가. 그러면은 A라는 애가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4분의 3이고 B라는 애가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5분의 3이고 C라는 선수가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9분의 5인데 얘네 세 명이 자, 얘 사건 따로 얘 사건 따로 얘 사건 따로잖아. 다 다른 사건이야. 그러니까 얘가 맞췄다고 해가지고 얘가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가 곱함으로써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약분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3은 9 하면은 얘는 자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 문제. 세 선수가 모두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할 확률이야. 못할 확률. 그럼 봐봐. 얘는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할 확률이 4분의 1이겠지. 명중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명중하지 않으면서 명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 그치? 가위바위보랑 달라. 가위바위보는 이기고 비기고 지고가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지만 얘는 맞추지 못할 확률이 5분의 2가 될 거야. 얘는 맞추지 못할 확률이 자 9분의 4가 되겠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그러면은 4랑 4가 약분되면서 5, 9, 45분의 2. 자, 요런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선수 중, 자, 적어도 나오면은 전체에서 빼라, 이렇게 나있지. 자, 적어도 한 명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 자, 적어도 한 명은 목표물을 명중한다는 것은 세 명 다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할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1에서 전체 애들이 다 못 맞출 확률이 요거잖아. 못 맞출 확률은 45분의 2야. 45분의 2를 빼주면은 적어도 한 명은 전부 다 맞추지 않았으면 C가 하나라도 맞췄다든가 B나 A가 뭐 한 명이라도 맞췄다든가 아니면 두 명이 맞췄던가 아니면 전부 다 맞췄던가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은 맞춘 경우가 되겠지. 이래서 얘는 45에서 45분의 2를 뺀 거니까 자 45분의 43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사실 좀 말장난에 가까워요. 말장난. 그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따가 한다. 지금 참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는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중복이 있고 없고 중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는 중복이 있으니까 빼주는 건데 얘랑 얘가 중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 중복이 없고 얘도 다 중복이 없는 상황인 거야. 자 A, B가 중복이 없다는 거야. 자 A, B 중복 없음. 중복이 어차피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229페이지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요거야. 자 이제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자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뭔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봐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확률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건데, 자, 어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하니까 노란색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자 빨간색 공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게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할 거야. 그러면은 사건이 노란 공이 나오거나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이 생기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만약에 그냥 이 상황에서 자 노란 공이 뽑을 확률을 한번 보자.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자 전체 3개에서 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노란 공이 뽑히는 경우에는 3개의 공 중에서 이 공을 뽑거나 이 공을 뽑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개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 중에서 노란 공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지.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우리가 3분의 2야. 두 번째, 자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그지? 자,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2번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름이 뭐니? 갑과 을이로 돼 있네. 갑과 을. 자, 다음 장에 한번 보면서 볼게. 갑이란 애가 있고, 을이란 애가 있다. 자, 갑이란 애가 있고, 을이란 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확률. 첫 번째, 갑이 파란 공을 갑이 노란 공을 꺼내고, 갑이 노란 공을, 을이 파란 공을 꺼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을이 뭐라고 하니? 둘 다 파란 공, 둘 다 노란 공이네. 갑이 노란 공, 을도 노란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갑이 노란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3분의 2지. 확률은 3분의 2야. 자, 얘를 다시 넣었어. 다시 넣어가지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을이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똑같이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우리가 중복된 게 없기 때문에, 자, 9분의 4야.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갑이 노란 공을 뽑고 을이 빨간 공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갑이 노란 공을 뽑는 경우는 3분의 2겠지. 근데 이걸 다시 넣었으니까 을이 빨간 공을 뽑는 경우는 3분의 1이고 얘를 곱하면 얘는 9분의 2. 요런 경우에 이런 확률이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는 상황이 뭐냐? 가정. 자, 꺼내고 다시 넣는다야. 꺼낸 다음에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처럼 뒤에처럼 230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상황처럼 갑이 하나를 꺼낸 다음에 다시 그걸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정할 수도 있겠지. 자, 갑이 파란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봅시다. 자, 파란 공이니까 여기서 노란 공이야. 갑이 노란 공, 을이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이야. 자, 갑이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야. 자, 일단 얘랑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을 하나 뽑았다고 먼저 가정을 한다면은 저 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들어간 데는, 자, 빨간색 1개와 노란색 1개가 주머니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을이 노란색을 뽑을 확률은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얘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노란색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뽑은 다음에 노란색 하나가 사라진 상태, 그러면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주머니에 1개씩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을이 노란색을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그 다음에 갑이 이번에는 노란 공이랑 빨간 공이라는 게, 여기서는 빨간 공,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노란 공을 꺼내는 경우야. 자, 얘가 빨간 공을 하나 꺼냈어.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을이 뽑을 때는 저 안에는 공이 뭐가 들어있어? 노란 공만 2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공을 뽑아도 그냥 노란 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기 1입니다. 1은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 야, 노란 공 2개 있어. 그 중에서 하나 뽑는데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1이잖아. 100%이기 때문에 1이야. 그래서 그냥 얘는 답이 또 3분의 1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갑이 빨간색을 뽑았어.
자, 그 다음에 을이 빨간색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얘가 하나 뽑았으면은 얘는 3분의 1이지만 얘가 을이한테 갔을 때 주머니에 노란색만 2개인데 거기서 빨간 걸 어떻게 뽑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지.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확률이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30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봤는데, 예제 20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써보면서 꽝 당첨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잘 모르겠으면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의 마지막 확률과 통계 단원을 지금 다 풀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초반에 아마 개념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계산하거나 문제를 읽는 데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배웠던 거 다 좀 깊이 있게 더 다루게 될 것이고, 그때는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는 걸로 지금 선생님이 이거 보고 있는 거니까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있는 문제들 통해서 문제 풀어보고, 교과서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고 나면은 실제 뭐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확률, 뭐 경우의 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문제를 풀다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3학 2학년까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